강강한 것이 유약한 걸 이긴 게 아니라 오히려 유약한 것이 강강한 걸 이긴 게 큰 진리라고 전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유약한 것이 강강한 것을 이긴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이게 아니다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이게 진리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진리의 삶은 유약한 거거든요. 의지가 들어가면, 노력이 들어가면 유약 벗어나고 강강해집니다. 인간의 의지가 극대화되는 운동이 있습니다. 뭐겠습니까? 헬스하는 사람 딱 만져보면 어떻습니까? 일부들합니까? 의지가 극대화하면 강강해져. 헬스 해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몸을 변형시키 정도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은 과하게 하는 거죠. 몸의 변형이 오는 것은 이건 죽음의 길. 여자의 뒤에 나옵니다. 사람이 태어나냐 그러면 몸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세 부류가 있대요. 생명의 길로 쭉 사는 사람이 있고, 죽음의 길로 사는 사람이 있고, 의식이 작동해가지고 잘 살게 태어났는데 죽음으로 쫓아가는 무리가 있대요. 세 무리를 여자가 말해요. 좀 있으면 나와요. 헬스는 뭐냐? 살려고 하는데 몸의 변형을 오는 것은 이런 생명의 입장의 운동법을 봤을 때 살려다가 죽음으로 쫓아 들어가는 겁니다. 살아있는 것은 부들부들하대요. 근데 순간적으로 쥐면 악력이 어마어마한데요. 나의 온 에너지가 이리 오기 때문에 종일토록 울어도 목이 안 쉬고 이랬을 때는 왜 정이 충만되어 있고, 그러니까 의식 외에 몸에 우주 에너지가 발생하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예가 어린 아이들은 넘어져도 위에서 떨어져도 잘 안 다칩니다. 유약하니까. 그 다음에 의식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높고 이것이 낮고 첫째요. 두 번째, 내가 떨어지면 다친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이게 긴장이 안 됩니다. 근데 어른은 벌써 어떻습니까? 높고 낮고 떨어지면 다친다는 생각이 있으니까 몸이 어때버려요? 순간적으로 뻣뻣해집니다. 그러면 엿가락 어떻습니까? 엿가락이 뻣뻣하잖아요. 그래서 한 번 치면 풀려버립니다. 미명을 그렇게 두 가지로. 근데 웬만하면 이 습상과 숙명을 생각하지 않으면 진짜 이건 그 분모술수를 이루는 그걸로 보기가 쉬운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진리는 이중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딱 한 번 균형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분을 살리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방편으로 한번 쓰는 것은 그런 긍정적으로 미명으로 봐도 어쩐가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또 현실적으로 이런 예를 드네요. 물고기가 연못에 벗어날 수가 살았고, 그러면 이 진리에 입각해서 물고기는 연못에서 살아야지, 아무리 땅이 좋아 보여도 땅으로 넘어와서는 안 됩니다. 이게 사실과 가치가 동시에, 가치가 사실을 점령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때로는 인간적 삶에서는 가치가 우위일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어디까지나 사실과 함께 하면서 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나라의 큰 보물은 사람한테 보여서는 안 된다. 왜? 인간이 욕망의 존재입니다. 그걸 다 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두 가지로 볼 수 있는 거죠. 세상을 평화롭게 하기 위해서 안 보이는 이가 있고, 훔쳐갈까 봐서 안 보이는 이가 있거든요. 근데 노자는 있으면 안 보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처방을 내립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너무나 좋았어요. 그래서 아예 이런 걸 없애버리면 좋잖아요. 그래서 이런 말을 합니다. 20페이지로 가보겠습니다. 불쌍해나야 삼위부정하고, 현자를 능력 있는 일을 높이지 않아서 백성들로 하여금 다투게 하지 않고, 불기난투죄 얻기 어려운 재물을
귀하게 하지 않아서 사함인 불이도며 백성들로 하여금 도둑질하게 하지 않게 합니다. 불경가요가 욕망할 만한 것을 보이지 않아서 사민심불감이라 백성의 마음을 흐트러뜨리지 않는다. 아예 가치관을 바꿔버립니다. 그래서 성인은 허기심, 실기복, 약기지, 감기골입니다. 2차적인 것 약화시킵니다. 그리고 본질적인 것을 강화시킵니다. 2차적인 것이 심치입니다. 본질적인 것이 복골입니다. 복골은 생명입니다. 심지는 인입니다. 인간의 인내입니다. 지향점입니다. 그렇게 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무지무력해 해서 심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심지에 대해서 많이 아는 저 똑똑한 사람들로 하여금 사부지자로 불가미하는 그걸 가지고 있어도 실천하지 못하게 하네요. 그렇게 무의자연으로 하면 정치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가치관을 바꿔버리는 게 안 보이는 것보다 더 땡하죠. 또 다른 문장이 나옵니다. 천하에 이로운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문제다. 법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더 범죄자가 많이 생긴다.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해요. 이게 중국 사람이 노자를 한마디로 말했는데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이게 노자를 중국 분이 뭐라고 했냐면 최근 분이가 노자를 혁천하다고 했거든요. 이분은 왜 혁천하를 했을까? 논어를 치천하다고 했거든요. 여기에서 아마 착상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논어 50% 논어를 활용해가지고 천하를 다스렸다는 말이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겁니다. 이분이 선대에서도 직책을 맡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대가 바뀌어서 자기가 왕이 됐는데 이분이 또 그 직책을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좀 껄끄럽죠. 주변에서도 이제 대편성을 하려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루는 만나서 이럽니다. 경은 선대 때도 그러고 지금도 그러고 이 고위직을 하고 있고 근데 공부를 잘 안 한다고 이런 소문이 있던데 딱 그러니까 그 사람이 대본에 그러면 맞습니다. 저는 논어 50%로 선함을 도와가지고 천하를 다스렸고 이제 나머지 50%를 가지고 세상을 왕을 도와서 평화롭게 하고 싶습니다. 유리됐습니다. 그때 지천하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논어 50% 활용해서 천하를 다스렸다. 근데 이게 아마 분명 봤을 것 같아요. 이것을 치자를 혁으로 바꿔서 노자는 뭐냐? 혁천하다. 세상을 바꾸는 것이다. 그러니까 치는 뭡니까? 틀이 있습니다. 그 틀대로 가는 거예요. 혁은 뭐냐? 그 틀을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바라보는 세상의 관점을 세상이 나아가야 될 그것을 새롭게 바꾸는 거죠. 혁명. 노자는 정말 혁명적인 발상입니다. 기존의 모든 정치 제도나 이런 것들하고 노자하고는 일반적인 거의 80%는 인 중심이거든요. 근데 노자는 천 중심이거든요. 혁이 맞아요. 세상을 바라보고 관계 맺는 방식이 다릅니다. 전적인 탁견이라고 보여집니다. 노자는 혁천하다. 천 생을 가지고서 문명을 개인을 조율하려고 한 것 같습니다. 너무 무거웠기 때문에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어떤 분이 먹고 사나 그러면 이제 무형의 가치, 예술의 눈을 뜨게 되고 그것이 경제로 되면 이게 이제 거래가 되지 않습니까? 그 현대 것도 그러고 옛날 것도 이제 가치가 주어지고 이제 이분은 골동품 쪽에 눈을 떴답니다. 그래가지고 그 가게에서 일을 도와주고 성실하니까 자기가 모으고 주변에서도 해보라 조금 도와준 사람도 있어서
그거 자기가 이제 밑에서 배웠기 때문에 스스로 이제 해보려고 마음을 크게 먹고 일본으로 갔답니다. 일본으로 가가지고 거기에서 사갖고 와서 우리나라로 팔려고. 근데 거기에서 어느 정도 성공을 했대요. 일본에서. 그게 이제 마지막 중국으로 가죠. 중국으로 갔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 경력이 있고 일본에서도 어느 정도 자기 안목이 통했기 때문에 중국 딱 가가지고 봤더니 아니나 다를까 훨씬 양과질이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냥 호기롭게 딱 가가지고 이거 요거 그리고 돈도 후하게 집어줬대요. 자기 생각에 싸게 사갖고 잘 사갖고 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왔는데 다 가짜입니다. 하나도 진품이 없어요. 그동안 벌었던 거 온막 전부. 그래가지고 고수를 찾아갔답니다. 그랬더니 고수가 한 말, 바로 이 말인 겁니다. 보물은 안 보인다. 양장신고라고 사마천 사결전에 나와요. 뛰어난 장사치는 보물은 안 보여준다. 깊이 숨겨둔다. 근데 이렇게 내놨으니까 어때요? 최고일 리가 없잖아요. 근데 자기 안목에는 최고로 보여드려요. 전부 다 가짜예요. 중국의 기술이 뛰어나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서 이렇게 머리가 땅에 닿도록 인사하고 인간적인 모습 안측 전혀 하지 마라. 처음에는 마음 안 했는데 몇 번 계속 똑같이 하니까 자기가 이제 이렇게 사고 3개를 줬답니다. 그 사람은. 근데 자기 눈에는 이게 귀한지도 아직까지 안 보여요. 그래서 그냥 3개 주니까 싼 값에 그냥 감사하다고 속으로는 이제 그랬지만 그 체험이 있었잖아요. 감사하다고. 근데 그 중에 하나가 그동안 일했던 것 그 하나가. 근데 자기는 몰라. 이제는 또 반대되는 얘기를 하나 해보면요. 일제시대 때 일본인들이 많이 우리나라 문화재를 이렇게 싼 값에 가져갔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한 문화재 이런 거 하는 사람인데 크게 이 종로 쪽에 하는 게 아니라 저쪽에 이렇게 허름한 데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제 이렇게 다 내놓잖아요. 이게 와가지고 아주 거들먹거리면서 돈 많이 쳐준다고. 실제로 이게 100원이면 한 150원 정도 쳐주고 그러면서 엄청 거들먹거리더래요. 그놈만은 갑자기 막 이렇게 사방팔방 하더만은 여기 딱 가가지고 순간적으로 흠질하다는 거예요. 그래놓고 거들떠보지 않으면서 다른 거 좀 더 비싼 것을 더 비싸게 주면서 이것까지 싹 담으라고. 그러면서 돈을 굉장히 많이 썼답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장이 아무 말 없이 그거 하나만 빼고 가라고. 요 허름한 하나만 빼고 가라고. 이게 이 사람이 이게 허름하게 놓는 이게 제일 귀한지가 안 거거든요. 근데 내색을 하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옆에 좀 좋은 거 치워지고 이것까지 싸다고 했는데 교만만 안 떨었으면 아마 가져갔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미명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분들을 똑같이 나는 이래서는 안 돼야 되니까 이 부류로 가야 되기 때문에 딱 한 번 침을 놓댔고 이 미명부터 의미가 있지 않은가 이렇게 저는 봐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